결국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싸움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피해자는 합의 못 보면 오늘은 그 성범죄 피해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뭐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좀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지금 찍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실 뭐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다음 뭐 재판에 나가서 뭐 증언하고 수사받고 고소인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막연하게 두렵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는데 피해자 대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합의 금액을 좀 조율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법리적이고 그리고 증거에 대한 판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정말 피해자라면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고죄는 본디 허위 사실을 고소해서 상대방을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저 자식 저거 내 감옥에 보내야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구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 요건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 일각에서는 무고죄의 뭐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 피해자의 그 신고 의지를 좀 위축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 역고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정말 허위 고소가 아닌 이상. 그 다음으로는 보통 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한테 어떤 사과를 요구하고 그 사과에 집착하는 분이 계신데, 사과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DNA 같은 거를 채취해서 상대방의 DNA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DNA만으로 바로 그 상대방이 성범죄 유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면 DNA가 나왔는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질 내부나 이런 곳에서 나왔다면 모를까, 혹은 뭐 이런 옷가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속옷 이 정도에서 나왔다면 그것만으로 유죄로 입증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력한 유죄의 증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DNA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 사과했다고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신고하고 그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바로 그 조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해당 일자에 있었던 일을 복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좀 흐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중한 성범죄가 아니라면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신고해서 조사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DNA 채취도 뭐 응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바라기 센터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정신과도 방문하셔서 뭐 이러이러한 뭐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던 얘기하지 않으시던 간에 정신과 약물도 좀 처방받아서 좀 치료에 집중을 하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선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즉시 신고해서 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세요. 그 다음에 혹여나 그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피해자 조사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이 이제 조사를 받고 하는데 미리 그 전에 나와 일면식이 있는 가해자였다면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 연락 같은 거 다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계속해서 온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그 피해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번 경고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찾아오거나 연락하면은 구속영장 신청할 거예요. 2차 피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성범죄 사건이라는 게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성범죄라는 게 뭐 강제추행, 강간, 미술, 뭐 카메라 촬영 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상 강간, 뭐 친족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뭐 대로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잘 없잖아요. 보통 이제 둘만 있는 내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싸움입니다. 뭐 기타 여러 정황 증거를 포함해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은 회부돼서 재판 뭐 증인신문 뭐 여러 가지가 막 이루어지는데 그 수개월 동안
경찰 단계에선 저 소리하고 검찰 단계에선 이 소리하고 또 재판에 가서 또 딴 소리하고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합의 금액인데 사실 이 합의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말을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말씀드리면 뭐 도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뭐 폭행 아니면 기타 상해 이런 것들은 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 금액이면 적당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범죄는 그런 게 없어요. 성범죄는 상대방이 잃을 게 많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뭐 재산이 있다면 정말 억 단위도 굉장히 뭐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게 피해자 그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뭐 모든 범죄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 저 사람 처벌하는 걸 원치 않아요 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뭐 강하게 처벌할 어떤 그 명분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 피해자가 나 저 사람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재판부에 얘기한다면 죄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뭐 합의 금액을 뭐 억 단위를 공탁하던 말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못 보면 실형 선고되는 게 성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합의 금액에 상관이 없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네, 오늘은 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또 그때그때 일하다가 좀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